선택받으신 분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진짜? 모닝 콘서트? 그 현장에 있었다고? 네, 그 생각이 거슬린다라고 생각해요. 틀렸어 이거 내가 볼 때. 이 게임이 끝나고 핑계를 대면 네, 거 얘기 좀 합시다. 오늘은 프로듀서 앞으로와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듀서와 DJ를 하고 있는 앞으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It's different. 자, 우리 앞으로 프로듀서 알게 된 지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저랑은. 그죠? 실제로 저희가 안 거는 그렇죠. 실제로 만나고 교류를 시작한 거는 불과 뭐 5개월 네, 5개월 정도 됐죠. 저희가 출장 인터뷰는 처음 나가보거든요. 여기가 앞으로의 공간이거든요, 지금. 네. 여기 어딘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음악 파트 공간입니다. 조그맣게 운영을 한다는 건 뭘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좀. 공연을 제작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시도 제작하고 미술가들의 전시회인가요? 네, 맞아요. 뭐 음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실제로 제가 그림도 그리기도 해서 아, 미술 전공이에요? 전공은 없습니다. 전공은 없는데 네. 이제 어릴 적부터 문화예술 기반으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했었거든요. 음악도 음악이지만 미술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환경들을 선사하고자 전시 같은 것도 기획하는 회사를 만들게 됐어요. 인테리어도 한다고 하지 않았나? 맞아요. 인테리어 쇼룸이기도 하고 그럼 다른 공간 인테리어를 납품을 받아서 네네네. 하기도 하고 가구도 제작하기도 하고 가구 제작까지? 네. 그걸 어떻게 다 해요? 같이 하는 친구들이나 파트너들이 이제 다 깊게 파고드는 친구들이어서 아, 그쪽에 전문 인력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네네네. 저는 이제 너무 좋아하고 그럼 지금 이 회사의 대표? 네, 그렇죠. 대표. 친구 참 아주 뭐 열심히 살았네. 네,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음악으로 번 돈을 여기다 투자를 한 건가? 맞아요. 딱 그거예요. 아, 음악으로 진짜? 벌어서 네. 조금 더 멀리 같이 가기. 아, 그 프로듀서는 전면에 나서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보다는 유명하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어떤 음악들을 작업을 했는지 일단은 자랑을 좀 해주세요. 자랑. 자랑. 내 자랑. 네, 제가 시그니처 사운드가 있어요. 네. 항상 제가 프로듀싱 하는 거에 앞으로 is different 이렇게 나오는데 태그가 되어 있으면 이제 다 제가 만든 음악이고 나오진 않지만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곡은 이제 로꼬 형의 시간이 들겠지라는 곡이 로코의 시간이 들겠지. 또 시간이 되겠지. 또 시간이 되겠지. 음원 차트 1위를 딱 하게 돼서 그때 대중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졌던 것 같고 다이나믹 듀오 형들 9집 정규 앨범 타이틀곡 맵고 짜고 단 거라는 요즘에 몇 가지 재미밖에 없네. 알코올, 카페인, 소금, 설탕. 해가 질 때만 R&B, 또 힙합 그쪽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태어난 청년이죠. 그 힙합 R&B 프로듀서를 하면서 얼마 전에 또 앨범 발표했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때 또 페이스타임 걸어주셔가지고 예, 맞아요. 축하도 예. 해주시고 축하도 해줬고 그 앨범도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은 아까 그 프로듀서가 전면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에서는 플레이어로서 프로듀서가 이렇게 활동하는 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좀 프론트맨으로서 활동을 좀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앨범을 만들게 된 건데 예전에 이제 1집 정규 앨범 중부처럼 중부. 네, RT 형. RT. 맞아요. 같은 좀 느낌이고 맞아요. 예. 앨범을 한번 이렇게 내내인 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듀서에서 DJ가 돼봐야겠다 라고 해서 1집 정규 앨범을 냈었어요. 에비뉴라는 앨범을 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냈던 거는 뷰티 프롬 더티라는 시리즈를 제가 만들고 있었어가지고 Beauty from Dirty? 네. 그래서 튠이라는 야, 더러움에서 아름다움이 네. 창조된다. 네, 맞아요. 메탈 음악을 사람들이 어려워하죠. 네네. 근데 그 안에도 미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으로 힙합이나 뭔가 제가 표현하는 그런 사운드가 대중들한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렵거나 좀 자극적인 소리인데 그 소리를 이제 예쁘게 화성을 쌓아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시리즈고
그 시리즈의 첫 번째 곡이 이제 튠. 내가 떨어진데도 친구들은 내 옆 잡힐 때도 still I taste my cup ain't 지랄 싱글이기도 하고 싱글이기도 하고. 포부이기도 하고 시작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어요. DJ도 하잖아요. DJ는 어떤 음악을 들어요, 그럼? DJ 할 때는? DJ는 조금 더 직관적인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모 브랜드 행사에서도 이제 공연을 하고 왔는데 네네.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좀 더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한 R&B로 큰 페스티벌 같은데, 특히나 해외 페스티벌 나가면 거의 뭐 락 페스티벌만큼의 에너지를 막 표출하거든요. DJ로 트는 음악이. 네, 그래서 좀 달라요. 테크노는 안 좋아해요? 테크노도 좋아요. 제가 예전에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오, 네, 거기 간 적이 있어요. 네. 파이스트 무브먼트라는 친구들이랑 콜라보로 무대 공연을 하셨어요? 했었거든요. 오, 네. 그 친구들이 오필슨 코리아를 편곡을 해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갑자기 깜짝 등장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거의 공연이더라고요, 그냥. 아, 그쵸, 그쵸. 네, 그냥 락 페스티벌처럼. 또 실제로 그분들은- 라이브 셋도 있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춤추잖아. 네. 그죠? 거기 가면 술 마시죠. 네, 술도 먹고 음악도 진짜 막 들으면서 막 춤도 추고. 술 한잔 먹고 춤추고 하는 네. 그런 느낌으로 즐기는 맞아요. 분위기겠다, 그럼. 네, 완전. 그 해외 페스티벌 혹시 기억 남는 데 있어요? 제가 발리에서 쇼를 한 적이 야, 있어요. 일단 발리네. 야, 발리면 뭐, 와. 발리 안에서도 탑 3로 불릴 만한 베뉴였거든요. 오. 그래서 어디 야외? 네, 야외고 되게 큰 리조트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큰 비치 클럽? 그러면은 뭐 거의 레이브 파티 같은. 네. 즐기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디제잉 시작했을 때 어땠어요, 반응이? 일단은 케이팝을 너무 세계적으로 좋아하시니까 네, 그 영향이 있죠. 네, 케이팝을 듣고 싶으신 분들도 많고 제가 틀고 싶은 음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첫 곡이 고민이 되긴 했는데 저를 알릴 수 있는 곡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물론 제가 이제 리믹스 한 걸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다들 뭐야 약간 이렇게 돼서 더 많이 즐기러 오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스크릴렉스가 네. 도울스라는 밴드가 있는데 전설의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의 음악을 차용해서 리믹스를 해가지고 저는 그 덥스텝이랑 이게 이렇게 어울릴 수가 있구나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때. 네. 리믹스들도 사실 하나의 어떤 장르가 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있는 음악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느낌이었는데 옛날에 그랬어. 근데 네. 요즘에는 리믹스 자체가 하나 장르더라고요, 이제. 맞아요. 요즘은 오리지널 트랙을 트는 추세로 좀 이렇게 바뀌는 그렇죠. 것 같아요. DJ들이 네. 이제 본인들이 앨범을 내고 그 음악을 틀죠. 그래서 앞으로도 음악을 이렇게 계속 발표하는 거 아닌가? 네, 그것도 맞아요, 있죠. 맞아요. 네. 오리지널 음악을 틀려고. 네. 아무래도 저는 프로듀서였다가 DJ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만들고자 하는 음악들은 페스티벌에서 틀 수는 없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분리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분리해서 네. 약간 제가 YB 활동이랑 솔로 활동 분리하는 네, 것처럼 네. 그렇게 하고 맞아, 있구나. 맞아. 네. 프로듀서로서 하고 싶은 거, DJ로서 하고 싶은 거, 이것도 살짝 다를 것 같은데. 프로듀서로서는 선배님들의 곡을 프로듀싱 하는 것도 목표 안에 있고. 뭐 선배님들 곡 프로듀싱 한 적 없나요? 제가 이게 너무 아쉬운 건데, 조덕배 선생님 리메이크 앨범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무산됐어요. 그러면 조덕배 선배님의 곡을 리믹스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어린? 좀 저희 세대에 친구들이 활발하게 알릴 수 활동하는 친구들이 보컬을 녹음하고 편곡을 좀 새롭게 해서. YB와도 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나요? 전 무조건이죠. 전 공개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왜? 제가 이제 하고 싶어 한다든지 하고 왜 안 돼요? 되죠. 음악적인 어떤 방향성이 그 앞으로랑 우리랑은 굉장히 지금 다르잖아요. 저희는 이제 락밴드, 지금 요새 메탈까지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럼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 같은 게 혹시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일단은 YB의 공연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제 말에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발성에서 오는 에너지가 일단 너무 갈 수 있는 길이 많은 것 같고, 음악들이 또
바운더리가 넓다 보니까 이거 그리고 되게 외람된 말인데 경연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셨잖아요. 예전에 한때 많이 네. 했었죠. 소녀시대 것도 부르셨었고 아이유 것도 부르셨고 형께서 부르신 버전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좋아서. 하나 빠져봤자 또 나만 반줄 멋진 남자 손틈새로 비치는 내 마음 들킬까 두려워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 윤도현이라는 이 사람은 뭔가 갈 수 있는 길이 많다. 프로듀서로서 되게 욕심이 나죠. 프로디지 같은 느낌 좀 받았어요. 저는. 프로디지. 네, 개인적으로. 좋죠. 윤도현 머리거든요, 이게. 머리숱도 좀 많아 보이고 한다고. 비오틴이랑 그다음에 검은콩. 무조건 먹어야죠. 그걸 이제 먹기 시작했어. 샴푸도 다 바꾸고 할 수 있는 건 좀 다 이렇게 좀 하고는 있거든요. 난 몰랐죠. 머리숱이 워낙 많았으니까. 약간 이런 머리 있죠. 탈색 말고. 이거 하시면 진짜 편해요. 이런 머리 좋아하는데 헝클어진 머리. 네. 나 이거 좀 보내줘. 네네. 나 이거 미용실 가서 한번 해달라고. 태희 형 오늘 같이 모셔서 더블 MC로 모셨습니다. 자, 인사 부탁해요. 네, 윤도현의 기타 등등 아티스트, 또 프로듀서, 한 문장을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 아프로님과 이렇게 너무 좋은 공간에서 만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저는 YB의 베이스 발견별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갑시다. 네. 만난 게 너무 신기한 게 예전에 작업실을 구하려고 그때 홍대 쪽에 어딜 갔었어요, 몇 군데를. 그 몇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앞으로가 꿈을 키우고 있었던 거지. 둘이서, 그죠? 네, 맞아요. 연습생으로 있다가 이제 나와서 친구랑 둘이서 음악을 해보겠다고 구한 집이었는데 이사를 가야겠다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친구가 문 열어주더니 제 방으로 막 이렇게 뛰어오는 거예요. 야, 나와봐.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방을 보러 오셔서 개인 작업실을 만드시려고 한다. 기타에다 사인을 받았었죠. 그 몇 년도쯤이에요, 대충? 진짜 오래됐어요. 10년 훨씬 그렇죠. 넘었지. 10년 전? 그때 이제 그렇게 스쳐보다가 한 5개월 전에 어떻게 연락이 돼서 그때 그 기억하냐. 기억이 또 나는 거야, 또 그게. 되게 어린 꼬마 친구들이 프로듀서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기타에 사인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이제 앞으로가 그 사이에 성장을 해서 이야. 다양한 활동으로 전 세계를 누비며 활동을 하는 앞으로가 된 거지. 형 궁금한 거 없어? 도현이한테 소개받기로 정말 음악을 사랑하고 이렇게 만남을 이어가면 좋을 친구다. 그 이후로 좀 찾아보긴 했어요.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근데 오늘 작업실에 인터뷰를 하러 간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쫓아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누군가의 콘서트를 본 게 형들의 콘서트가 처음이거든요.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콘서트가,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엄청난 팬이세요. 정동진에서 아, 기억나죠. 해 뜰 때 모닝 콘서트? 아유, 기억나다마다요. 그런 공연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목마를 태워서 그 현장에 있었다고? 네, 그때 있었다고. 와. 저는 기억에는 없지만 제 기억에는 춘천에서 콘서트 하실 때 본 게 제 기억의 첫 번째 콘서트인데, 그 전에 정동진 모닝 콘서트에도 왔었고 춘천에 살고 있었나 봐요. 네, 저는 춘천이 고향이어서 손흥민의 고향. 아, 그렇죠. 손흥민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 무슨 마임인가? 네, 이런 것 축제. 쪽으로도 춘천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새벽에 하는 저희 공연을 아들을 이렇게 태우고, 인연이 신기하게. 어머니 이어가요. 아버지한테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지난번에 아이즈 매거진의 아이맵스라는 그 콘텐츠도 앞으로가 형 이건 하셔야 돼요 해가지고 한 거예요, 제가. 아니, 이제 사실 앞으로 같은 친구가 이 사람이 또 중요한데 또 제가 좋아하는 부류의 그런 캐릭터예요. 막 나대지도 않고 진중하고 음악에 대해서 너무 진심이고 이렇게 좀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 저 그런 친구들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연락을 완급 조절을 너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연락을 드리고 싶은데 또 너무 자주 드리면 피곤하실 것 같고. 그 이제 후배 입장에서 선배들한테 연락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편해요. 네, 오늘 그래서 원래 그 꼰대력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형들에게. 뭐야, 뭐 그런 걸 준비해서 또. 또 재밌어야 되니까. 재밌어야 되니까. 뭐 해봐요, 그럼. 네,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바쁘신 걸 아니까 그런 걸 고려하기 좀 어렵다. 배려. 네.
혹시 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으면 근데 진짜 내가 만나보고 싶거나 이야기하고 싶거나 했을 때는 내가 전화를 하고 메시지 보낼 때 그분이 알아서 컨트롤할 거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거는 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필요할 때 파바박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게 어떨까. 그래서 아이맵스도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고. 그 덕분에 좋은 콘텐츠 하나 남긴 것 같아서 기분 좋더라고. 그리고 제가 소개했던 장소들 주문도 막 늘고 맞아요. 수강생도 늘고 막 그랬다고 연락이 왔어요. 고맙다고. 보람도 있겠다 진짜. 또 보람도 있고. 여태까지 활동하시면서 팬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궁금하신 것도 그만큼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 이 기타 등등 정확한 이야기. 이 채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혹시 생각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면. 프로듀서 우리보다 어리지만 보는 눈이 달라 우리랑. 맞아요. 아까 정말 깜짝 놀랐던 건 아직도 구독자 명이 없다? 예를 들면 핑크들 애칭이 필요하다. 너무 좋은 생각이다. 댓글창이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도 소통을 하려고 찍는 건데 더 소통을. 예를 들면 구독자 명 뭐가 좋을지 댓글로 달아달라. 이렇게 아까 그 멘트 한번 알려주시면 어때요? 어떤 멘트? 애칭 이렇게 뭐 받겠습니다. 뭐 그런 혹시 앞으로님이 딱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아, 저거 보고요? 윤도현의 기타 등등을 보고 계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 애칭을 정하는 게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좀 낯간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 이 채널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나눠주시면 또 도현이 형이 고르시지 않을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우와, 이야, 선택받으신 분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이야, 진짜? 이거 저희 요번 공연 MD 상품들이에요.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어요. 네, 이게 지금 너무 잘 팔려서 줄이 길어서 못 사는 맞아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그 인물 중에 한 명. 그죠, 그때 네. 길었죠. 이게 후드. 제가 쓰는 볼캡 중에 가장 좋은 핏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굴 가리기가 좋아요, 이게. 그다음에 이거 실제 피크. 너무 예쁜데요? 오. 이게 그린블리스라는 환경 운동을 겸하는 패션 브랜드예요. 양말은 꼭 여기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막 얘기를 역시. 했는데 같이 했습니다. 너무 좋은 핏을 갖고 계십니다. 꼰대력 테스트. 이거 꼰대가 안 되려면 그냥 거짓말로 막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재미가 없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냥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꼰대가 돼도 상관없습니까? 저는 약간 꼰대 성향이 많아서. 형들 손을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네. 제가 이제 10개의 질문을 할 건데요. 해당하시는 거는 적으시면 돼요.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어린 사람에게는 반말을 한다. 해당하시는 거를 적으시면 돼요. 대체로 명령문으로 말한다. 아니면 요거 접는 거죠. 아니면은 그냥 있는 거야. 귀까지 맛이 가네. 죄송합니다. 귀가 아니고 지금 이해력이 딸려서 그래. 네, 6초를 안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이 근성이 부족하고 불만이 많은 건 사실이다. 내가?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형 왜 그래? 잘 들어. 내가 너만 했을 때라는 얘기를 자주 한다. 나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거슬린다. 솔직하게 해야지, 솔직하게. 네. 식사 자리에서 기어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후배가 불쾌하다. 뭐 예를 들면 형 주도하세요. 형이 한 말씀 하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뭔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거슬리지. 옷차림도 사회생활과 연관된 부분이므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는 왠지 기억에 남는다. 솔직하게. 기억에 남는다? 네. 기억에 남지 남기는. 임팩트. 나도 나.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좋은 기억으로 남길 수 있잖아. 그치? 그치. 더 나은 방법이 있더라도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편이다. 그거는 예를 들면 뭐 AI가 요즘에 음악을 만드는데 AI보다는 그래도 내가 만드는 게 낫지. 이렇게. 아니야. AI도 해봐야지. AI 예를 들면 접지만 그건 AI뿐만이 아니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나가는 후배를 보면 의식적으로 그의 단점을 찾게 된다. 단점? 단점을 찾지는 않는 것 같은데. 끝났는데요. 2개에서 5개 사이
꼰대 꿈나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꿈나무네. 아, 아직 아슬아슬하다. 아슬아슬한 거죠. 3개인데? 이게 6개 뭐가 되는 거야? 딱 6개에 해당하는 게 있거든요. 꼰대 과도기에 지금 진입을 하셨습니다. 그냥 웃자고. 아, 근데 질문 하나하나가 막 팍팍 찔려. 틀렸어 이거 내가 볼 때. 틀린 거고 꼰대가 아니야. 난 기본 예의고 배려입니다. 그거는. 나이가 어려도 꼰대라는 소리 듣고 하니까 다음번에 네. 만나게 되면은 비슷하지만 다른 질문으로 근데 마지막 질문이 뭐였지? 그 잘 나가는 후배를 보면은 단점을 단점을 지적을 찾는다라는 게 그게 막 질투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기 맨 마지막에 그런 댓글이 있거든요. 이 게임이 끝나고 핑계를 대면 사건대다. 그래서 제가 계속 끊으려고 했는데 아, 네. 그래서 안 꺼내도 돼요. 왜냐면 이게 우리인데 뭐 어떡해. 네. 그래서 어쨌든 다음번에 아니 근데 잘 나가는 후배를 보면 저는 그 장점을 봐요. 잘 나가는 후배가 있으면 보고 배우고 싶어 하죠. 이게 어떻게 상권됩니까? 그 질문에는 이제 해당이 안 되시는 거니까. 하지만 네. 6개. 저 오늘 앞으로랑 인터뷰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음악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문화예술 쪽에서 활동을 하는 친구니까 저희 YB도 또 좋은 관계로 기회가 된다면 같이 컨텐츠도 만들어 보고 싶고 오늘 인터뷰 어떠셨는지 일단 꿈나무와 장난입니다. 과도기와 장난 너무 재미있었고 더 자주 형들이랑 보고 싶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제가 또 받을 수 있는 것들 유료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등등 거 얘기 좀 합시다. 인터뷰는 앞으로였고 더블 MC를 봐준 태희 형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